완다비전의 8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알려진 것처럼 이번 8화의 러닝타임은 무려 47분으로 기존 에피소드보다 약 10분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지난 7화의 마지막 장면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에거사 하크니스가 완다를 조종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8화엔 비로소 이 에거사의 동기가 드러났고 원작 코믹스에서 완다의 멘토로서 활동한 설정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사악한 모습을 보여줬죠. 에거사의 색깔이 가득한 마블 인트로로 8화가 시작됩니다. 배경은 1693년 원작 코믹스의 설정과 같이 에거사 하크니스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주의 살렘을 그립니다. 이 살렘은 원작에서 또한 마녀 사냥으로 유명한 올드 살렘 스토리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에거사는 마녀들에 의해 끌려가고 이렇게 7명의 마녀 그리고 대장으로 보이는 이 마녀를 통해 마녀 재판을 받습니다. 이 설정은 실제 1985년 원작 코믹스 비전과 스칼렛 위치 3화에 등장한 내용으로 에거사는 이 살렘에서 동료를 배신한 반역자로 지목받아 살렘 세븐이라 불리우는 이 7명의 마녀에게 화형당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거사는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힘을 이용했다고 말하는데 에거사의 어머니 그리고 이 살렘 세븐은 에거사의 말을 믿지 않고 마법을 이용해서 에거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에거사는 이를 본인의 힘으로 흡수하고 마법을 사용하는 살렘 세븐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까지 뼈다귀를 만들어버립니다. 원작에선 자신을 죽이려는 손자와 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에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완다비전선 에거사의 나이가 다소 젊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로 각색된 것으로 보이네요. 에거사는 어머니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가져가고 이후 다시금 완다의 시점으로 넘어옵니다. 에거사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토끼 스크래치와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떡밥을 던지죠. 역시 이 토끼는 보통 토끼 같지는 않습니다. 지하실에 쌓여있는 결계, 보호 주문이 걸려있는 이 룬들로 인해 완다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룬을 걸어놓은 에거사만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거사는 지금까지 완다의 이웃으로 활동하며 모든 걸 참아왔다고 하고 에거사는 웨스트뷰에 걸린 모든 마법,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움직이는 마법, 바로 완다의 헥스 파워가 엄청나게 특별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에거사는 이 힘을 얻기 위해 그동안 완다 곁에서 머물렀던 거죠. 에거사는 이렇게 동물의 형태를 변형하는 마법을 시전할 수 있지만 완다가 하는 자동 마법의 비밀은 풀지 못한 것이죠. 이내 가지고 놀던 새를 토끼의 먹이로 줘버리는 미친 마녀. 완다를 고문하며 이 마법의 진실을 묻지만 완다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피에트로에게 꺼냈었던 완다의 속마음, 끝없는 무. 난 온전히 혼자였다는 완다의 말을 되뇌이며 그 시점의 감정부터 돌이켜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완다의 머리카락을 뽑아 마법을 걸어 과거의 포탈을 열고 완다의 과거, 바로 재방송을 보여주는 에거사. 이곳은 완다의 고향인 소코비아. 완다의 부모님과 오빠인 피에트로가 보이고 이 가족의 유일한 낙은 아버지가 가져온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TV 시트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공습이 계속되던 당시 소코비아의 중심가에서 가족과 함께 TV를 보는 이 시간 동안은 그 누구보다 행복했던 완다였죠. TV 속의 시트콤 배경은 완다비전 초반 에피소드에서 완다와 비전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흡사한 TV 시트콤 딕 반다이크 속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비춥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가는 도중 완다의 집에 폭탄이 떨어지고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완다와 피에트로는 함께 침대 밑으로 숨고 이윽고 남매의 눈앞엔 미사일 하나가 박힙니다. 바로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미사일이죠. 이렇게 완다가 처음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된 10살의 모습이 끝나고 에거사는 이 시점에선 완다의 파워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이드라의 로고가 박힌 다음 문이 등장하고 정부에 맞서 하이드라 생체 실험 자원을 하게 된 완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하이드라의 비밀기지 로키의 무기인 치타우 리셉터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죠. 하이드라는 이 무기를 통해 생체 실험을 진행했고 여기엔 자원으로 들어온 막시모프 남매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이 실험을 통한 생존자가 없다고 말하는 박사 완다 또한 그 희생양이 되는가 싶은데 셉터에서 스톤이 빠져나온 후 손을 뻗는 완다 앞에서 마인드 스톤으로 변하며 폭발합니다. 이 모든 순간은 슬로우로 올라가고 완다는 여기서 마녀의 형상을 한 여자를 발견한 후 기절해버립니다. 머나먼 미래 스칼렛 위치가 된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험 후 완다는 살아남고 독방에 격리되어 다시 TV를 시청합니다. TV 속에선 그녀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라는 대사말이 나오는데 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완다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완다의 두 번째 죽을 위기를 본 에거사는 다음 포탈을 엽니다. 바로 피에트로가 죽었던 울트론 사건 이후 어벤져스 기지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완다죠. 오빠까지 잃은 완다의 마음은 엄청나게 공허했고 이렇게 엄청난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전은 오빠를 잃은 완다를 최대한 위로해주고 그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합니다. TV 화면 속 보이는 시트콤의 웃음 코드를 잘 모르는 비전이지만 완다를 위해 웃고 그녀와 공감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완다는 부모님을 잃고 형제도 잃었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
사랑하던 비전 또한 이렇습니다. 완다는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에거사에게 말하지만 거의 다 왔다며 완다를 설득하는 에거사. 그리고 다음 장면을 돌이켜보는 완다. 완다는 죽은 비전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원했고 소드로 향합니다. 완다는 비전의 시체를 찾기를 원했고 적어도 비전의 장례식을 하기를 원했죠. 헤이워드와 조우하게 된 완다. 헤이워드는 비전의 시체를 통해 다음 세대의 무기, 가장 정교하고 지각력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다 설명했고 완다는 이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헤이워드는 완다에게 망언을 하는데 3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비브라늄을 땅에 묻을 수는 없다 라고 미친놈처럼 말합니다. 이후 그는 더는 너의 것이 아니니 작별 인사를 하라는 헤이워드. 완다는 참을 수 없었고 이렇게 비전의 시체에다가 직접 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완다는 더 이상 비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소드 요원들에게 완다가 비전의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고 브리핑한 헤이워드의 말과는 달리 완다는 잠자코 소드를 벗어나 본인의 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한 개의 편지가 놓여져 있는데 이후 완다는 뉴저지에 위치한 웨스트뷰로 향합니다. 여기엔 우리에게 익숙한 건물들 그리고 이렇게 웨스트뷰 주민들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고 마을의 모습 또한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생기가 없는 웨스트뷰 마을의 사람들은 완다의 헥스파워를 통해 비로소 뮤턴트로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수석에 있던 편지를 꺼내드는 완다. 이곳은 바로 완다와 비전이 함께 행복한 삶을 그려나갈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다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엄청난 슬픔에 빠져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완다. 그리고 이때 완다의 헥스파워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완다 안에 응축된 엄청난 양의 헥스파워죠. 그리고 이 헥스파워를 통해 가상의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탄생한 비전은 흑백 컬러의 50년대 모습을 하고 있고 컬러였던 완다의 모습도 이내 50년대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비로소 완다의 시트콤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완다가 사랑했던 TV 속 50년대 시트콤, 60년대, 70년대를 거쳐 2000년대의 시트콤을 그리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에거사. 목적을 달성한 듯 박수를 치고 사라집니다. 이후 토미와 빌리의 함성이 들리고 완전한 마녀의 모습을 띤 에거사가 쌍둥이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에거사는 그 아까운 힘을 이런 곳에 쓰긴 너무 아깝다며 넌 신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다는 이 모든 혼돈의 마법을 통해 비로소 스칼렛 위치가 될 것이라 말하며 파라는 끝이 납니다. 네, 이번 파라에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웨스트뷰 공격 준비를 마친 헤이워드 국장 그리고 공격 명령을 내리는데 마을을 공격할 무기는 다름 아닌 완다의 헥스파워가 응축되어 있던 드론, 이 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비전의 시체. 네, 바로 화이트 비전입니다. 이 백색 비전의 모습은 드라마 웨스트월드의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소드의 기술과 완다의 헥스파워 일부를 통해 만들어진 이 비전은 마인드스톤 없이 형체만 띈 비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화이트 비전은 1989년 원작 코믹스 비전 퀘스트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로 아예 감정이 없는 안드로이드 비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비전은 모든 색과 감정을 잃은 유령과도 같은 형태를 하고 있고 완다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혼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완다 비전에선 이렇게 소드에 만들어진 무감정의 비전을 등장시키며 완다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동안 완다비전 속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물, 동물, 식물들이 모두 메피스토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파라에서 또한 메피스토의 존재가 명확히 등장하지 않았죠. 해외 매체들과 레딧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여러 팬들의 추측은 에거사는 자신의 파트너인 메피스토와 함께 완다의 세계로 건너왔고 결국 완다의 힘을 모두 앗아간 후 비로소 메피스토의 모습이 등장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메피스토가 소환될 것이라고 추측되는 마법서 다크홀드를 통해 예상해볼 수 있는 점, 이 다크홀드는 비단 이 완다비전 내에서의 떡밥뿐만이 아닌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이 다크홀드를 소유한 채 다른 차원으로 떠났던 에이전트 오브 실드 시즌4의 고스트 라이더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오실과 MCU의 세계관은 별개일 것이라고 마블이 직접 언급한 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스트 라이더가 등장한 에오실 시즌4는 MCU 영화들과 연계가 되었던 점, 그리고 이후 시즌6부터 본격적으로 세계관 분리가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새로운 형태의 리부트 고스트 라이더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해당 작품에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고스트라이더는 누군가와 대립을 하게 되었고 결국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다크홀드를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인데요. 네, 바로 얘한테 뺏겼겠죠. 때문에 향후 이 다크홀드를 다시금 쟁탈하기 위한 스토리 또한 그려질 가능성 또한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다시 이 고스트라이더가 재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공인 올슨과 폴은 지난 인터뷰를 통해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시즌2를 종영한 만달로리안 마지막 에피소드에 등장한 엄청난 카메오급 캐릭터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근데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라도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특히 폴 베타니는 완다비전의 마지막 카메오로 등장한 이 배우를 제 평생 동안 꼭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었던 배우라고 지칭하기도 해서 이 언급들로만 보면 엄청난 대배우가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엔드게임까지도 함께 호흡을 맞추지 못한 오이영 또한 이 카메오 후보 안에 들 수 있겠지만 만달로리안의 역대급 카메오 수준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이 오이영을 뛰어넘는 수준의 배우일 확률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해외 팬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역대급 카메오 후보 배우는 총 3명으로 폴 베타니의 멘토급 배우이자 과거 본인이 가장 일해보고 싶었던 배우로 뽑았던 알파치노, 원작 코믹스 속 완다의 아빠, 2011년부터 엑스맨 시리즈의 매그니토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 머지않아 MCU에 상륙하게 될 엑스맨의 대표 캐릭 울버린의 휴잭맨으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맨중맨 잭맨이 형의 경우 지난 콘텐츠에서 언급드린 내용처럼 로건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했기 때문에 완다비전을 통해 다시 등장하는 그림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파라 속에 등장한 완다의 아빠 올레그 막시모프가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엑스맨 세계관 속 매그니토가 등장하게 된다는 설정 또한 다소 어색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요. 뭐 하지만 피에트로처럼 엑스맨 세계관 속 매그니토가 건너오게 되는 것도 없으리란 법은 없겠네요. 마지막으로 과거 인터뷰를 통해 가오게를 보고 감명받았다고 했던 이미 한 차례 악마를 연기한 경험이 있는 알파치노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싸지. 뭐 사실 언급된 배우 중에 어떤 배우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완다비전의 흐름으로선 그냥 역대급을 찍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어떠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인가 제일 궁금하고요. 완다비전은 다음 주 3월 5일을 끝으로 모든 에피소드가 종료되고요. 그 다음 주인 3월 12일엔 MCU의 다큐 시리즈 어셈블드의 첫 번째 에피소드 더 메이킹 오브 완다비전이 방영됩니다. 그동안의 불타는 금요일 신나는 이 밤을 모두 완다에게 쏟았던 저는 한 주만 좀 쉽게, 그리고 그 다음 주 디프를 통해 방영 예정에 있는 팔콘 앤 윈터 솔저 또한 리뷰 예정에 있으니 보실 분들은 보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완다비전의 마지막 에피소드 리뷰로 다시 올게요.